자, 이제 새로운 대단원인 두 번째 단원, 자연의 구성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자연의 구성물질은 대부분 많이 암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러기 전에 우선 우리 우주, 지구,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 가장 많은 것은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는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마그네슘, 니켈, 황, 칼슘, 알루미늄, 기타 순서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많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되어 있고, 해양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제일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많고, 그 다음 수소, 그 다음에 염소, 나트륨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는 이제 산소, 탄소, 수소, 질소의 순이에요. 이게 개수비가 아니라 질량비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인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규산형 광물. 자, 광물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일단 지각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석들은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광물은 원소로 되어 있어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어떤 광물로 이루어져 있냐면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광물인 이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선생님 교과서 기준인 미래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나 교과서에 따라서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요번 단원이 끝나면 따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규산형 광물은 기본 단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얘네들을 SiO 삼연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는 Si 뭐가 있냐면 실리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리콘과 O, 이 산소가 4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되어 있는 이 SiO 삼연체가 이 규산형 광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규소는 몇 족 원소냐면 14족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4개여서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산소는 몇 족 원소냐면 16족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6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전자수가 2개니까 최대 2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규산형 광물은 규소 원자 1개와 그 다음에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SiO 삼연체를 기본 구조로 다양한 광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 SiO 삼연체는 이웃한 SiO 삼연체와 산소 원자 1개를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SiO 삼연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SiO 삼연체가 있죠. 이 삼연체 2개가 이 가운데 있는 이 산소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결합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 SiO 삼연체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규산형 광물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장석, 석영, 흑운모, 각섬석, 회석, 감람석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산형 광물에 대한 자세한 결합 구조는 보통 지구과학 2에서 다루는데, 이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온 교과서나 아니면 자세히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과 함께 미래엔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교과서 내용의 전부니까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생명체는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탄소화합물이에요. 왜 탄소화합물이냐면 이런 것들이 결합할 때 중심이 되는 원소가 탄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탄소화합물이 어떻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탄소 몇 번이냐면 6번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4개죠. 그래서 전자 4개가 부족하므로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수의 탄소 원자끼리도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탄소 원자, 많은 수의 탄소 원자끼리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이 가능합니다.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메테인입니다. 자, 메테인은 CH4인데 가운데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수소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을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수소 원자 한 개가 이렇게 염소 원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염소 원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가장 바깥의 전자수가 7개니까 부족한 전자수가 1개여가지고 하나의 공유 결합을 다른 원자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결합을 탄소화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만 바뀌었는데 어때요? 다른 물질이 됐죠. 됐나요? 그 다음 여기가 또 바뀐다면 염소로 그럼 얘랑도 다른 물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얘까지 바뀌면 그럼 얘랑은 또 다른 물질이 되는 거고 얘랑도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하면 메테인이 되고, 수소 대신에 다른 원자들이 결합하면 또 다른 화합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을 요 탄소 원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화합물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이제 탄소 원자의 결합 방식에 따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모양에 따라, 두 번째는 결합 개수에 따라 나눠볼 건데,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들을 중심 원소로 볼 거예요. 자, 이 사슬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들만 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슬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슬 모양이라고 합니다.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은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탄소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또 여기다 가지치기처럼 다른 탄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어때요? 그래서 가지가 달린 모양이죠. 그래서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고리 모양은 뭐냐면 이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고리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리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합 개수에 따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결합 개수란 무엇이냐면 이 탄소와 탄소 사이의 공유 결합의 개수예요. 자, 우리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들어봤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일 결합입니다. 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서로 결합할 때 공유 결합을 한 번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탄소는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 단일 결합에 있는 탄소를 보게 돼도, 자, 이 탄소는 하나, 둘, 셋, 4번의 공유 결합을 한 거고, 얘도 하나, 둘, 셋, 4번의 공유 결합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이중 결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중 결합은 이 탄소와 이 탄소가 결합하는데, 이렇게 공유 결합을 2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를 보면 하나, 둘, 셋, 4번의 공유 결합을 한 거고, 얘도 하나, 둘, 셋, 4번의 공유 결합을 한 거죠. 자, 삼중 결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삼중 결합은 요 탄소랑 이 탄소랑 결합하는데 공유 결합을 3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하나, 둘, 셋, 4번의 공유 결합을 한 거고, 얘 입장에서도 봐도 하나, 둘, 셋, 4번의 공유 결합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은 일단 이렇게 가로로 해놓은 거는 뭐냐면 미래엔 교과서에는 없는데 다른 교과서에 있을까봐 정리해 둔 거예요. 자, 구성 물질은 크게 탄소화합물과 비탄소 물질로 구성이 됩니다. 탄소화합물은 말 그대로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고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이 있어요. 일단 비탄소 물질은 탄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이고 대표적으로 물과 무기염류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단위체와 구분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여기 오른쪽에 벽이 있습니다. 자, 벽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이런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벽이 고분자라고 하면 벽돌은 이 고분자를 이루는 단위체가 되는 겁니다. 이 단위체와 고분자의 관계는 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고분자, 단위체의 조합으로 형성된 물질인데 이 고분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입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의 지질, 탄수화물, 그 다음 지질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위체들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무엇이냐면 아미노산입니다. 그 다음에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랑 과당이 있고 지질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성 원소를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단백질은 HON, 그 다음에 S가 가끔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헥사는 C는 기본으로 있고, 그 다음에 HON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과 지질의 구성 원소는 이렇게 CHO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왜 아미노산인지 이 아미노산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구조는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이렇게 그려준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조를 그려봤어요. 자,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중심 원소로는 탄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탄소는 이렇게 4번의 공유 결합을 하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NHH라는 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COOH라는 게 붙어 있어요.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 NH2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자기 이름인데 얘를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작용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아미노기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COOH의 이름은 카르복시기라는 작용기인데 뭐 지금 뭐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얘네 특징이 뭐냐면 얘가 산성을 띱니다. 아미노기가 붙어 있는 건데 산성을 띄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줄여가지고 아미노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인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여기 R은 뭐냐면 원소 기호가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물질들이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몇 종류의 물질이 올 수 있냐면 20종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류가 되냐면 20종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냐면 20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백질을 만들려면 이 단위체인 아미노산을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를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 아미노산이 하나 있어요. 자, 보이죠? 이렇게 아미노산 한 개랑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COOH에 있던 OH랑 그 다음에 여기 NHH에 있던 H 중에 여기 NHH에 있던 H가 결합을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OH, 여기에 H가 결합해요. 수소가 몇 개예요? 그렇죠.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죠. 얘가 뭐예요? 물이죠.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분자 하나가 빠집니다. 몇 개가 빠진다고요? 1개. 어떤 분자가? 그렇죠. 물 분자가 1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물 분자 1개가 빠지면서 결합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빠진 거를 빠져서 결합을 한 걸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있던 OH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에 의해 결합에 의해 생긴 이 결합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됐나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 다시 정리하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여기 OH와 여기에 있는 H가 빠집니다. 결합하면서 빠져요.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이 한 분자가 빠지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거예요. 했나요? 자,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되면 이런 결합을 만들게 되는데 이 결합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조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2개의 아미노산은 물 분자 1개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합니다. 됐죠? 그래서 아미노산 사이에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공유 결합들을 뭐라 그러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 문장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됐죠?
두 개의 아미노산이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데 이렇게 아미노산 사이에 생기는 공유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아미노산 종류가 다른 것들을 다른 모양으로 그냥 한번 써봤어요. 아마 교과서나 문제집 수준에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때요? 아미노산의 구조 안 나오죠? 그냥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양하다. 20종류가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분자가 하나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겠죠. 자,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혹은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자, 여기서 폴리란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란 말이 붙으면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다 라는 뜻으로 이런 애들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슬 모양이어가지고 혹은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고도 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 단백질은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얘는 그냥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네들이 구부러지고 접혀야지 드디어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름 붙여준 게 단백질이에요. 자,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구부러지고 접혀가지고 고유의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입체 구조를 형성할 때 드디어 기능을 가지고 이 기능을 가질 때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시 정리하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분자 한 개가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여러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펩타이드 결합이 많다 해가지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때는 아직 구부러지고 접히지 않았기 때문에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고도 표현을 해줘요. 됐죠? 자, 그런데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구부러지고 접히면 고유의 입체 구조를 형성을 하면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능의 포인트를 둬서 이 단어를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미노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몸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아미노산 20종류가 있죠? 이 20종류가 몇 개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입체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는 기능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됐나요? 자, 그러면 단백질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의 기능은 뭐냐면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새 깃털도 단백질, 동물의 뿔과 근육도 단백질, 그 다음에 거미줄, 머리카락, 손톱 다 단백질이에요. 약간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단백질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효소의 주성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소화 효소가 있죠.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주성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뇨병 할 때 많이 나오는 인슐린 있죠? 이 인슐린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물질을 운반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이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이에요. 이 헤모글로빈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있죠? 이 색소가 단백질이었어요. 이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있고 철과 산소가 만나가지고 철이 녹슬어가지고 붉은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적혈구가 붉은색이고 붉은색인 적혈구가 혈액 속에 많으니까 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